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도 제4회로 시행했던 품질경영 기사 실기 보건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품질 검사자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조사한, 자, 기억력과 판단력을 조사한다. 상관계수 구하고 회귀반응식을 구하고 모 상관계수에 대한 신뢰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기초를 좀 봐야죠. 전부 시험, 자, 몇 개 구했어요? 샘플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샘플 10개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 자, 기억력에 대한 기억력의 개가 얼마예요? 전부 더하면 1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력을 갖다 다 더해보니까 이거는 57이네요. 57. 자, 이것까지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구할 수가 있었냐면, 시그마 xi하고 yi를 다 연계. 자, 11 곱하기 6 플러스 10 곱하기 4 해가지고 다 해놓으면 이 값이 얼마냐 하는 거죠. 요거 풀려면 이것들이 다 이게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구해놓은 것이 좋죠.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건 756이 되죠. 756.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시그마 xi들에 대한 제곱. 그러니까 각각의 11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4의 제곱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다 해보니까 이거는 1540인가요? 1540. 그 다음에 시그마 yi에 대한 제곱. 이거 하면, 자, 이렇게 해서 yi의 제곱을 다 해보니까 이거는 385. 자, 그러면 또 x에 대한 평균을 10으로 나누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11.8이 되죠? 11.평균은 11.8. 요거 개고요. 요건 평균값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5.7이 되겠네요. 요거에 대한 평균값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데이터를 좀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본 데이터를 또 확인할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상관계수라는 게 이제 제곱합이죠. 제곱합인데 어떤 제곱합? x에 대한 제곱합. x와 x 간의 이것들의 제곱합.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자, 시그마 xi에 대한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시그마 xi에 대한 요거에 대한 합에 대한 제곱을 뭘로 나눠라? n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앞에서 다 구해놨잖아요. xi에 대한 제곱이니까 154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xi에 대한 xi 그가 없었나요? 자, xi에 대한 요거에 대한 제곱. xi에 대한 제곱이 얼마였었어요? 여기가 118인가요? 이게 118. 합인데 합에 대한 제곱이죠. 합에 대한 제곱이 118이죠. 118 요거에 118이죠. 요거에 대한. 자, 그러면 얘는 118에 대한 제곱이죠. 그다음에 n이 10개.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면 이게 구하니까 얼마 돼요? 147.6인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yi가 있죠. yi. 그러면 요거는 x의 이게 yi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yi에 대한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n이죠. 자, 그러면 yi가 얼마 제곱이니까 385인가요? 385에다가 마이너스 이거는 57이죠. 57에 대한 제곱해서 1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구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60.10이 되나요?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xy에 대한 거죠. x에 y에 대한 것은 시그마 x하고 yi를 곱한 것에 대한 합이죠. 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xi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yi 요걸 더한 것을 n으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756인가요? 7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xi가 얼마였어요? xi가 합이 118이죠. 118 곱하기 57이죠. 57 그리고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예요? 83.40이죠. 84.40. 자, 기본 데이터는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가번부터 이제 보죠. 가번이 뭘 구하세요? 상관계수 R을 구해야 되겠죠. R. 자, 상관계수 R은 어떻게 구해져요? 상관계수는 R은 자, XY에 대한 제곱합을 뭘로 나누면 루트 XX에 대한 제곱합에다가 YY에 대한 제곱합이죠. 자, 그럼 이건 다 구해놨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83.40을 루트 얼마예요? 147.6 곱하기 60.10이죠. 자, 이렇게 구하니까 R값 얼마가 나왔어요? 0.8
0.8855 나왔나요? 그래서 상관계수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기본 데이터만 구해놓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데이터였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죠. 1번 가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뭐예요? 해기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해기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y는 이꼬루 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i 이렇게 구하죠. y는 이게 x 그렇게 죠. xi 값을 가지고 이렇게 x 값을 가지면 상관 해기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부터 구해야 돼요? 이것부터 구해봐야 되죠. 그래서 베타 1을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자, 베타 1은 어떻게 구해요? 베타 1은 자, 제곱합 앞에서 구해놓은 제곱합의 xy에 대한 제곱합을 뭘로 나누면 돼요? xx에 대한 제곱합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xy가 얼마라겠죠? xy가 83.40이고 xx가 147.6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베타 1이 얼마가 있어요? 0.565인가요? 0.565. 자, 그다음에 베타 제로는 어떻게 와요? 베타 제로는 y의 바에다가 마이너스 y의 바에다가 베타 1의 x의 바가 됩니다. 자, 그러면 y바가 앞에서 y바가 5.7인가요? 자, 5.7 마이너스 0.565에다가 곱하기 11.8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니까 베타 제로가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96 마이너스가 나오네. 0.9677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풀면 마이너스 0.9677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죠. 베타 1이 0.565에다가 곱하기 x 그러잖아요. 이거죠. 이거. 요게 해기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y는 이꼬르 마이너스 0.9677 플러스 0.565의 x다. 이렇게 이 식으로 구해진다는 게 x값이 주어지면 y값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해기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모상관계수에 대한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지우죠. 이걸 조금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좀 지워놓고요. 자, 답은 모상관계시는 신뢰율의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 구간 모상관계수잖아요. 노후에 대한 것을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죠. 자, 이 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탄젠트에다가 탄젠트 t죠. 탄젠트 t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요? 탄젠트 t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 h라고 해야죠. 탄젠트 h에다가 탄젠트 h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탄젠트 h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그 다음에 뭘 구해요? 상관계수 값 r. 상관계수 r을 하고 그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값이죠. 2분의 알파 값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의 n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자, 이게 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쓰게 되면 탄젠트 h에 그 다음에 탄젠트 h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r값을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죠. 아까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0.885라고 구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구하고 플러스 u의 0.975죠. 0.975 얼마예요? 0.975라고 하면 1.96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1.96하고 알고 있죠. 요거. 그래서 1.96에다가 곱하기 n 마이너스 루트 10에다가 10-3의 분의 1 하죠. 자, 여기까지죠. 자, 요거는 이제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푸시면 되죠.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노후는 하는 거죠. 무엇보다는 크고 무엇보다는 적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을 그대로 갖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자, 적은 값 마이너스 하는 값이 얼마가 나와요? 0.5783보다는 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계산하면 0.9728이 되죠. 자, 그래서 좀 앞에서 참 기본에 있는 우리 제곱합을 구하고 구해서 상관계수값 구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값을 구해서 해기방정식 구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까지요? 로우의 신뢰구간 추정까지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였죠. 근데 신뢰구간 추정할 때 좀 식이 좀 복잡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에 것은 자, 해기방정식까지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엔 주어진 데이터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 중에 4개씩을 추출해가지고 자, 그러면 4개씩 주어서 평균 낸다는 거잖아요. 평균을 내서 평균값을 구해서 구한 데이터다. 자, n이 4일 때 그러니까 4개씩 추출해 4일 때 A2는 이거였고 D3는 주어지지 않았고 D4는 이것이었다. 하고 조건까지 다 줬네요. 표를 안 주고.
구했다. 그때 X바 R 관리도를 작성하고 CL, UCL, LCL을 먼저 구해라. 자, 먼저 구해보죠. 뭐. 자, 센터라인 하는 거죠. 자, 센터라인. 센터라인은 뭐예요? 시그마 X의 I에 대한 그 전체 시그마 X의 요 각각의 X, I에 대한 바들에 대한 것이죠. 자, 요것들을 갖다 가지고 뭘로 K로 나누면 되잖아요. K로. 자, 그러면 이거 다 하니까 요거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588.9인가요? 588.9. 여러분들이 요 숫자들 다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더하면 되시죠. 그래서 그놈을 갖고 몇 개요? K가 15개잖아요. 15개잖아요. 그래서 자, 15개 15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15로 나누니까 얼마가 됐어요? 이렇게 나누니까 39.26인가요? 39.26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관리도를 구하니까 자, X 바 R 관리도잖아요. 그러면 UCL은 뭐가 돼요? UCL은 X 바에다가 플러스 A2의 R 바죠. 그렇죠? 그러면 X 바는 뭐예요? X 바가 요게 X 바잖아요. X 바는 39.26이 X 바잖아요. 그러면 39.26에다가 플러스 A2 가르쳐 줬죠? 0.729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R바는 여기 R바는 여기에 27이 있으니까 27을 갖다가 자, R바는 뭐예요? 요거는 R의 I 값을 K 값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27을 15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대로 쓰신다면 자, 27을 갖다가 15로 나누는 값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40.572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 LCL은 그대로 X의 바죠. X 그리고 마이너스가 돼 버리죠. 마이너스의 A2의 알파가 되잖아요. 알파. 그러면 똑같이 하시고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죠. 요거 그대로 자, 이거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얼마 돼요? 37.9478이 되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구했고. 요거는 이제 X바 관리도가.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X바 관리도에서 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R 관리도에서도 구해야죠. R 관리도에서. 자, R 관리도에서 구보면 센터 라인은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 구했네요. 센터 라인은 알파잖아요. 자, 그러면 27.5잖아요. 그래서 27에서 요 27을 뭐예요? 15로 나누면 됐잖아요. 여기서 요거 구하니까 1.8인가요? 1.80. 그다음에 UCL. 자, UCL은 뭐예요? D4의 알파였죠. 자, 그러면 D4는 가르쳐 줬죠? 2.282에다가 곱하기 알파가 1.8이잖아요. 자, 이렇게 구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4.107,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LCL은 얼마예요? D3의 알파잖아요. 근데 D3가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래서 요거는 고려하지 않음.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그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는 좀 지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나와버리니까 X바 R 관리도 그리라 했잖아요. 먼저 X바 관리도. 자, X바 관리도 그리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쭉 놔두고 자, 하고 나서 평균값 얼마? 조금 전에 평균 구했었잖아요. 39.26. 그다음에 상한값 얼마? 상한값이 40.5722. 그다음에 하한값 얼마? 37.9478.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자, 1번부터 쭉 점 찍어 가면 되죠. 좀 38.7 그러니까 여기 찍어지네요. 그다음에 39.1 그러니까 30 이 정도 찍어지네요. 그다음에 38.9 그러니까 이 정도 또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39.3 그러니까 39.3개 여기 조금 넘어가죠. 그다음에 39.1 그러니까 여기 조금 내려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4점에 가서 그리시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딱 하나 그려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표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 관리도는 뭐예요? R 관리도는 R 값 줬어 안 줬어요? 예, R 값은 안 줬죠. 그래서 R 관리도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R 관리도는 R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못한다 하고 써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상태를 판정해라. 그러니까 관리도는 X 관리도는 벌써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에 다 들어있다고 한다면 딱 그려보니까 다 들어있으면 자, X바 관리도는 뭐예요? 관리 상태에 있다.
한 거죠. 관리 상태에 있더라. 근데 R 관리도는 우리가 그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리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판정이 곤란하다 하고 판정을 지금 할 수가 없다. 왜? R 관리도를 지금 R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릴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관리 상태를 알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X바 R 관리도 그리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절삭 가공되는 어느 부품의 규격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2mm로 정해져 있고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표준 편차가 0.3mm 이고 정규 분포를 하고 있고요. R 관리도는 안정되어 있다. P0가 1.0이고 P1이 8%이고 알파가 0.05고 베타가 0.1을 만족하는 계란 표준형 1의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샘플의 숫자를 구하라, n을 구하라. 여기에 2회 땐가도 한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자, 그러면 n을 구하는 음식 뭐예요? 자, n을 구하려면 k의 알파, 그러죠? k의 알파 플러스 k의 베타. 요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k의 P0 마이너스 K의 P1이죠. 이거에 대한 제곱이죠. 여기에 대한 제곱. 이렇게 우리가 샘플의 숫자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K의 알파는 다시 쓰면 K의 알파는 뭐예요? 0.05죠. 자, 0.05 플러스 그 다음에 K의 베타니까 요거는 0.1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K의 P0 값이 얼마였어요? 1.0이네요. 그러니까 1%잖아요. 1%. 그러니까 0.0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P1은 K의 8%니까 0.08이 되죠. 요놈에 대한 제곱. 자, 이걸 다시 쓰면, 자, 이거는 뭐예요? K의 0. 자, 요거는 다시 쓰면 U의 0.9하고 같다 그랬죠. 그렇죠? 플러스 요거는 U의 0.90하고 같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K값으로 주어진 것을 정규분포 값으로 전환을 하는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한다면 K의 알파는 뭐가 같아요? U의 1-알파하고 같다 하는 거예요. K의 베타는 요거는 U의 1-베타하고 같다. 이렇게 여기 K로 그러면서 1에서 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U의 0.9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뭐예요? U의 0.92가 되겠네요. 자, 이거에 대한 제곱이죠. 자, 그러면 U의 0.95는 우리가 지금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수식에서 풀면 되죠. 자, 그러면 U의 0.95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얼마요? 1.645. 그 다음에 0.90은 얼마였었어요? 우리가 1.282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U의 0.99는 얼마예요? 99가 또 2.326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0.92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표에서 주어지든지 아니면 정규분포표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주기 위해서 그걸 찾으면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죠. 그래서 1.405를 알 수 있죠. 요놈에 대한 제곱. 그래서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하시면 뭐 10.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개예요? 11개가 되죠. 샘플 11개를 취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0.1만 해도 상을 올려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샘플 취해라. 그 다음에 합격 판정 개수, 판정선 XL 값과 U 값을 구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팍스 판정선은 뭐냐면 L의 상한 규격, 그러니까 하한 규격이죠. 하한 규격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뭘 구해주면 표준 편차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고요. 상한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상한이, 자, 상한은요. 그러면 SU에다가 마이너스 K 알파를 해줘야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K 값을 지금 구하지 않았죠. K 값을 모르죠. 자, 그러면 K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K 값은 하는 거죠. 자, 판정 개수 값이죠. 판정 개수과 K 값을 구하려면 이 K 값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K의 P0 값이죠. P0 값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K의 베타 값.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플러스 K의 P1 값. 그리고 뭘 곱해요? K의 알파 값. K의 알파 값을 곱해가지고 요걸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K의 알파에다가 K의 베타를 더해가지고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의 알파, 베타 값은 다 해서 찾아놨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그대로 이걸 넣어주시면 되죠. 넣어주시고 나서 이걸 계산으로 풀어내시면 이걸 풀어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80 얼마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다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XL은 얼마요? XL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48이죠. 48에다가 플러스 1.8 곱하기 표준 편차 얼마라고 했어요? 0.3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 얘는 48. 얼마예요? 54인가요? 543 이렇게 나오고 얘는 상한이니까 52인가요? 52 마이너스 K가 1.8 곱하기 0.8이죠. 0.8이니까 얘는 51점 하는 거죠. 51.45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 판정선, 근데 합격 판정선 구하려면 우리가 합격 판정 개수를 먼저 구해야만이 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의 생산 비율이 각각 0.6, 0.3, 0.1이었다. 공정을 계량해서 생산 비율을 달라졌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공정의 계량 후에 생산된 제품을 150배를 추출해가지고 보니까 A, B, C 제품이 100개, 30개, 20개로 나왔다. 공정의 계량 후에 생산 비율의 정정과 다른지 65%로 검정을 해봐라 하는 거네요. 이거 적합도 검정하라는 거잖아요. 적합도 검정. 자, 적합도 검정 하려면 검정 통계량 값을 뭘로 계산해요? 카이자성 분포로 계산을 하죠. 자, 카이자성 분포로 했을 때 어떻게 이건 계산해요? 시그마 하는 거죠. 시그마. 자, 시그마 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관측값. 자, 관측값이죠. 각각의 관측값을 하는 거죠. 뭐에? 기대값으로. 우리가 i에 대한 기대값이죠. 기대값으로 해서 요거에 대한 제곱이죠. 예. 이게 적합도 검증을 하는 식, 요거 시험 문제 우리 이거 이론 시간에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눠요? 관측값으로 나누면 되죠. 관측값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첫 번째 관측값이 뭐예요? 100개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죠. 첫 번째, 자, 100개에서 관측에 100개가 됐어요. 근데 기대값은 우리가 기대치는 얼마요? 0.6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100개가 나왔는데 0.6이 나왔다면 90개에 대한 0.6%잖아요. 그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이니까 150개를 지금 현재 추출을 했잖아요. 여기서 150개를 추출했는데 150개 중에 60%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150분의 150 곱하기 0.6이 되면 되죠. 아마 그러면 이게 90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뭘로? 요거 90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요게 90이라면 이렇게 해서 자, 요거에 대한 제곱이잖아요. 제곱해서 90으로 나누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얼마가 나와서 30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0에서 나왔는데 자, 그러면 150개에 대한 30% 그러니까 요건 얼마가 돼요? 45개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놈의 제곱하고 45로 해주면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자, 세 번째는 몇 개 나왔어요? 20개가 나왔죠. 20개가 나왔는데 몇 개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10%니까 15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잖아요. 요놈에 해서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카이자 요걸 다 계산하니까 뭘로 하죠? 7.77 뭐 이렇게 나오겠죠. 7.777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자성 분포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각치는 어떻게 돼요? 기각치. 우리가 구하는 기각치는 카이 제곱의 1 마이너스 알파죠. 자, 왜 그러냐면 알파냐면 얘는 계수값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니까 양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하고 K 마이너스 1이 돼야죠. K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요게 1 마이너스 K 자승에 0. 알파가 0.5니까 0.95가 되겠죠. 그 95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럼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2.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이자성 분포표에서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면 얼마 되냐면 5.99가 되죠. 5.99. 자, 그러면 이것보다 자,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값이 자, 기각치보다 하는 거죠. 5.99보다 뭐예요? 크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H0를 기각할 수 있죠. 기각시켜 버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공정 계량 후에 생산 비율이 기존의 것과 달라졌다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그 결론까지 이렇게 밑에다가 쭉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어셈블리를 조립하는 공장에서 부품 수익 검사에서
개수형 샘플링 검사 2859-1 보조표 분수링 샘플링 검사 방식을 적용했고 AQL 1.0 통상 검사 수준 2 1회 샘플링 검사로 까다로운 검사로 했답니다. 까다로운 검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검사표를 완성해라. 일반적으로 1회 때나 2회 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검사를 한다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까다로운 검사로 검사를 한다 하는 것이 나왔네요. 뭐 하나 그래도 이거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N으로부터 뭐래요? 샘플 문자를 이렇게 찾아오죠. 자, N으로부터 샘플 문자를 찾아오면 항상 샘플 문자는 똑같으니까요. 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G가 되겠고, 이거는 J가 되겠고, 이거는 F가 될 겁니다. F가. 이거 찾아오시면 이렇게 찾아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찾아오면 이 샘플 문자로부터 이걸 찾고 이걸 찾아오면 되잖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씩 찾아오시면 되죠. 물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32개가 될 거고요. G니까 샘플 32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3분의 1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을 찾아오면 그러면 검사전 AS는 요게 당초 AS가 3분의 1일 때 검사전 AS는 기존에 있는 것에다 플러스 3을 합니다. 그래서 3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적용하는 AC는 하는 거죠. 적용하는 AC는 이게 8 이하가 됐을 때는 8 이하가 되게 되면은 0을 쓰죠. 0. 8 이하가 되게 되면 이게 8 이하가 되면 그러면 0이니까 그러면 부적합수가 0이니까 합격이네요. 합격. 그래서 계속해서 까다로운 검사로 속행을 하면 되죠. 까다로운 검사로 속행을 하죠. 자, 그러면 G니까 똑같이 32네요. 여기도. G니까 32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인데 자, 3분의 1이니까 앞에서 3분의 1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자, 플러스 3을 해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분 검사 후 AS네요. 자, 우선 놔두고요. 검사 후 AS니까 그대로 요게 부적합수가 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앞에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3을 더하니까 6이 됐네요. 그죠? 자, 6이 됐는데 그런데 요거는 6이 됐으니까 8 이하니까 0이네요. 그래서 또 합격.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니까 6이 되죠. 그대로 가져오니까. 자, 그다음에 J가 들어왔죠. 그러면 J에 대한 샘플 문자로부터 시료수를 찾으니까 요거는 80이 됐습니다. 80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찾으니까 1이 됐어요. 1. 자, 그러면 검사 요게 이제 지금 당초 AS가 1이 돼 버리면 1이 되면 검사전 AS 값은 하는 거죠. 검사전 AS 값은 기존의 것에다가 7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7을 13이 되네요. 요거에다가 7을 더해야 했으니까 요게 1이니까요. 그래서 1이 되고 자, 그러면 적용 AC는 요게 9 이상이 돼 버렸죠. 이게 9 이상이 됐기 때문에 9 이상이 되게 되면 적용 AC 값은 1이 됩니다. 1. 자, 적용 AC 값은 자, 1이 되고요. 자, 1이 되면 그러면 하나니까 이것도 합격이죠. 근데 부적합이 존재를 하니까 이건 0이 돼 버립니다. 0이. 검사 후에 AS 값은 0이 돼 버리죠. 자, 그다음에 F로 이제 노트 4번째로 들어왔죠. 그러면 노트 4번째로 딱 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95개 F가 나왔죠. 그러면 F가 됐으니까 샘플 숫자는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초 AS 값은 0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0으로 이렇게. 자, 당초 AS 값을 0으로 찾아왔는데 그러면 검사 후 AS는 이게 0이니까 얘는 0이 되죠. 0이 되고요. 그러면 적용 AC 값은 얼마가 될까요? 적용 AC 값은 이게 검사주 AS가 0이니까 이것도 0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0이니까 합격이네요. 합격. 자, 검사 후의 것은 0이니까 그대로 가져오죠. 0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F니까 그대로 20이 되겠고요. 20이 되고 0이죠. 그러죠? 그러면 20이고 0이고 0이니까 얘도 그냥 00 그대로 오네요. 00 그대로 오죠. 그러면 00 그대로 오니까 이것도 합격이죠. 합격. 그리고 검사 후에는 그대로니까 0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검사표를 다 작성한 거죠. 자, 나와봐 볼까요? 노트가 5번째까지 검사 결과를 했어요. 근데 6번째 원격도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자, 근데 보니까 까다로운 검사로 연속해서 5개의 로또가 전부 다 합격을 했죠. 그러면 5개 검사를 했어요. 계속 합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연속해서 5개의 검사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보통 검사로 전환을 하죠. 까다로운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바꿔서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제품의 강도는 평균 50g, 표준 편차가 2kg 정규를 따르고 이 제품에 걸리는 하중은 평균이 45, 표준 편차가 2kg를 할 때 이 제품이 파괴될 확률을 얼마나 되느냐. 이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S가 되고 하중이 D라고 됐을 때 이 제품이 파괴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차이 D 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D. 자, 그 차이가 D는데 이때 이게 이 확률 이제 자, 확률이 하는데 이때 D가 하는 거죠. D가 무엇보다 클 때 0보다는 적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 확률이니까 이 제품이 파괴될 확률, 이게 차이가 없을 때, 차이가 적어지면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보다 0보다 적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확률은 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D에서 그다음에 평균의 차이잖아요. 평균의 차이를 빼야죠. 여기 뮤 값이니까 뮤의 평균의 차이를 빼서 그다음에 요거는 차이에 대한,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차이죠. D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가 무엇보다 이거 적을 때잖아요. 그랬을 때 0보다 적을 때, 그래서 뮤의 D가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의 D가 되겠죠. 자, 이거에다가 자, 이게 돼야죠. 이게 돼야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풀어 보면 자, 요거는 뭐예요? 지분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분포는 무엇보다 작아야 되냐면 자, 요거는 0이니까 요건 0이니까요. 자, 0은 상관없고 자, 0 마이너스 이거 또 UD가 뭐죠? 이게 차이잖아요. 평균의 차이니까 기존의 것이 얼마였어요? 50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 값이 얼마였어요? 45잖아요. 차이니까 45를 빼야죠. 이렇게. 자, 이 값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의 차이니까 요건 표준 편차는 자,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 편차가 2kg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kg니까 2에 대한 제곱인데 표준 편차는 그 차이는 어떻게 돼요? 뺀가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분산을 항상 더해라 그랬죠. 더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2의 제곱이 됐네요. 이렇게. 그러죠? 2의 제곱이 돼 버리죠. 자, 이거 계산하면 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여기까지는 갔고요.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이거 계산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1.77이 되죠. 이렇게. G값이 마이너스 1.7. 자, 그러면 G값이 마이너스 1.77일 때를 이제 어디서 찾아오면 돼요? 분법에서 찾아오면 되죠. 예, G값이 1.77일 때. 그러면 요게 얼마가 돼요? 찾아보니까 0.0384가 되나요? 그래서 파괴될 확률, 이 제품이 파괴될 확률은 3.84%가 파괴될 확률을 갖는다 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 문제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죠. 계속해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 규정 1의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 N개를 추출해서 구한 평균치의 X바의 합격 판정치를 비교해서 노트의 합격률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노트의 평균치를 보증하는 거죠. 평균치를 보증한다고 그랬고요. 사용되는 것은 KS ISO 0001 부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M1과 M1이 주어졌을 때, 자, 주어질 때 평균값이 46kg 이상인 것은 노트를 합격시키고 43kg 이하인 경우에는 노트를 불합격을 시킨다. 그 다음에 하한 판정치 값을 얼마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저 값을 구해야죠. 앞에 이 값을 구해야죠. 이거. 그러면 M1이 얼마예요? 절대값이죠. 자, 절대값이 M1이 주어졌는데 M1이 43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여기 43일 때 M1이 43이라고 했잖아요. M0는 46이고 M1은 43이니까 43에서 마이너스 얼마 빼라고요? 46 빼라고요.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에서 4kg. 요거 절대값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3에서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빼니까 그러면 3에서 빼니까 얼마예요? 0. 얼마가 나왔어요? 0.750이 나오나요? 그럼 0.750이 속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요거. 이 속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자, N은 16, 그다음에 GO 값은 0.411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이제. 여기까지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X, 요거에 찾으면 이제 하한 판정 기준값은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M0 값에다가 하는 거죠. M0 값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GO 값 여기서 찾아놓은 GO 값에다가 그다음에 뭘 구하면 돼? 시그마 값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시그마 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M0가 얼마였어요?
M0가 46이죠. 46에다가 마이너스 GO가 0.411 곱하기 시그마가 4 이렇게 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니까 이거 얼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구하니까 44.356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자, 44.356이다. 이렇게 문제만 아주 커졌지. 결국은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서 이 계산을 그 표를 찾아가지고 요 값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사용 중인 설비가 24시간 간격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 고장이 발생한 것을 RI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장 발생이 예상되는 부품을 새 것으로 교환한 것을 KI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했다. 평균 수명 추정해라 하는 거네요. 자, 우리가 평균 수명 세타 추정해라 하는 거잖아요. 요거 다른 말로 뭐예요? MTBF 요걸 추정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거 추정 어떻게 합니까? 이 식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시그마 TI의 RI 값. 그렇게 TI하고 RI하고 곱한 것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자 시그마에서 TI의 KI 거 합한 거.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뭘로 나눠주면 돼요? R로 나눠주면 돼요. R로. 자, R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근데 그러면 R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 R은 우리가 R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고장이 난 횟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장이 난 것은 자, R은 여기 하나, 둘, 여기는 두 개나 네 개가 되겠고 요거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R은 11이 돼요. R은 11. 자, 그래서 자, 그러면 TI하고 자, TI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RI 요는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곱해 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요거 곱하고 플러스 요거 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요거 다 구해 보니까 2064가 나오나요? 2064.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 다 구하면요. TI하고 TI하고 KI 요거죠. 요걸 갖다가 곱해 줘서 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952인가요? 2952. 그래서 11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눴더니 얼마가 나와요? 456시간 하고 나오죠. 그래서 평균 수명은 456시간이더라 하는 것을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봤는데 시간이 조금 기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